예, 녹화 시작합니다. 오늘이 2018년 8월 12일이에요. 지금 계속 관찰을 해오고 있는데, 일단은 몇 가지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이게 일봉이에요. 그죠? 이게 일봉이고, 여기 주봉이 있고, 여기 월봉이 있어요. 그죠? 자, 월봉이 있는데, 주봉 하나를 만들려면 일봉이 몇 개 필요해요? 주봉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봉의 수. 이게 주식 쪽이랑 가상화폐 쪽이랑 다르죠? 예. 그러면 나눠볼게요. 코인은 7개. 그 다음에 주식은 최대 5개. 여기서 왜 최대라는 말을 써요? 왜 최대라는 말을 쓸까요? 네, 공휴일이 있어요, 공휴일.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그죠? 주식 쪽은 공휴일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어요, 주봉이. 주봉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주 자체에 주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 맥스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일봉을 이렇게 한 개만 분석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옆에 봉이랑 연결해가지고 2개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2개를 넘어서잖아요? 2개를 넘어설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봉이 큰 봉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작은 봉이 큰 봉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와 2개는 외부적인 영향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 내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2개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 내 이슈가 아니라 관계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좀 작네.
자, 이 봉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리고 얘가 6번, 7번입니다. 그러면 4번과 5번의 관계, 4번과 5번의 관계는 그냥 1봉 안에서의 일이에요. 1봉 안에서의 일. 근데 1번부터 7번까지의 관계는 1봉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봉의 이야기지. 자, 얘는 일요일이고, 얘는 토요일이고, 얘는 금요일이고, 얘는 목요일이고, 얘는 수요일이고, 얘는 화요일이고, 얘는 월요일이에요. 자, 봉 하나를 분석하면 양은 좋고 음은 나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은 좋고 음은 나빠요. 양은 좋고 음은 나빠요. 그러면 어제 봉은 좋은 봉이에요. 즉 4번 봉은 좋은 봉입니다. 4번 봉은 좋은 봉이에요. 왜냐면 저건 양봉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오늘 같은 날이 그래도 꽤 좋은 날이죠. 근데 월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에요? 월요일은 저 위에 있고 일요일은 저 밑에 있어요. 그쵸? 이게 뭐예요? 월요일보다 일요일이 한참 아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월요일보다 일요일이 한참 아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죠? 예. 네. 이거를 단지 일봉의 입장에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건 내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을 계속 내리고 싶어. 내리고 싶으니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돼. 왜냐면 내리고 싶으니까. 왜 내리고 싶어요? 왜? 왜 내리고 싶냐고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다시 일봉으로 가볼게요.
자, 일봉만 갖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 갔나? 일봉 차트를 다시 보고 자, 이렇게 캡쳐떠야겠죠?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지점을 1번이라고 할게요. 그죠? 월봉이면 더 나쁜 거죠. 지금 하락이 다 월봉이 하는 짓거리라, 예, 월봉이 제일 나쁜 거예요. 월봉 때문에 주봉이 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원흉은 월봉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2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가 몇 페이지에 나오냐? 172. 잠깐만요. 있다. 자,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 상승주기라는 말이 나와요. 상승주기. 예. 상승주기는 고가 투자 심리도 또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매트릭스상 연구관에서 상승한 후에 하락하지 않는 상태가 상승주기예요. 그럼 반대로 하락주기가 나와요. 하락주기. 보세요. 고가 투자 심리도 또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매트릭스 1구간에서 하락한 후에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상태.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A부터 B까지를 하락주기라고 표현을 해요. 하락주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표현한 게 아니라 투자 심리도가 내리는 구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뭐냐면 방향이 정해지면 방향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개수.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주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락주기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개수가 있어요. 반대로 상승주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상승주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개수가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 그 다음에 최고가 모드, 최저가 모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가 투자 심리도하고 저가 투자 심리도는 같이 가면 동행, 따로 가면 배신이에요. 그러면 아까 쭉 설명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거를 상승주기, 내려가는 걸 하락주기, 그 다음에 그 주기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시간이 유효기간, 그죠? 그 다음에 고가 투자 심리도랑 저가 투자 심리도랑 같이 가면 동행, 따로 가면 배신이에요. 그걸로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이 하락 주기의 시작이에요. 요게 하락 주기, 예,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S 스타트. 여기서 하는 거죠. 하락 주기가. 근데 2번은 고가 투자 심리도랑 저가 투자 심리도랑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동행이에요. 예? 여기선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동행이야. 시작할 때부터 동행이었고, 자, 여기서 요 4개. 요 4개가 뭐예요? 이게 유효기간이에요. 예, 유효기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번에서 하락 주기가 시작됐는데 그 하락 주기는 앞으로 4개 봉까지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자, 2번에서 하락 주기가 시작했어요. 투자 심도가 떨어지기 시작해. 근데 2개 다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동행이죠. 근데 매트릭스상 저 색깔이 있는 게 1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저 4개의 구간 동안은 절대로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럼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자, 여기를 3번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번에서 주가를 올려야만 하락 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3번에서 실패했어. 그러면 다시 유효기간은 4개가 늘어나요. 자, 여기 4개가 또 있죠. 예, 얘도 유효기간, 얘는 연장이에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3번에서 상승을 못하면 유효기간은 총 9개가 되는 거죠. 총 9개. 그렇죠? 총 9개가 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그러면 하락 주기가 어디까지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하락 주기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하고 이 자리죠. 이거를 4번, 이거를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에서 꼭지를 찍고요. 2번부터 떨어졌죠? 2번부터 4번과 5번 똑같은 자리예요. 거기까지는 3번에서 상승이 없었다면 매수는 없어요. 애초부터 매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격의 구조나 봉의 구조가 아닌 시간의 구조상 저 자리까지는 매수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봉은 여기에요. 여기. 얘를 6번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6번부터는 뭘 하냐? 전봉의 저점을 지키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전봉의 저점을 지키는지. 왜냐하면 매수의 첫 번째 기준은 오른다가 아니에요. 매수의 기준은 오른다가 아닙니다. 오른다가. 근데 사람들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매수의 기준이 뭐예요? 자, 매수의 기준을 뭘로 잡으실래요? 오른다? 오른다에다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if 내리면 예,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했
지났다라는 건 오른다잖아요. 오른다. 근데 내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매수의 기준은 1번 오른다가 있고요. 2번은 저점을 지났다가 있어요. 저점을 지났다. 예. 저점을 지나면 오르겠죠.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달라. 네? 저점을 지난 거하고 오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왜냐면 저점을 지나지 않아도 오를 수 있어요. 네? 저점을 지나지 않아도 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르고 나서 다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바라보면 떨어지는 이유를 몰라요. 네.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반쪽짜리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의 기준은 첫 번째는 저점을 지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다예요. 그 오른다는 홀딩의 기준이고, 그렇죠? 저점을 지났다는 매수의 기준인 거죠. 매수를 하고 나서 홀딩을 할 건지, 매수를 하고 나서 포기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만 살펴보고 예를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전히 하락하죠? 여전히 하락해. 그죠? 여전히 하락해요. 여기는요.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오른다. 근데 바닥은 몰라. 네, 이런 뜻이죠. 자, 여기를 7번, 여기를 8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8번은 뭐예요? 8번이 배신이죠. 왜? 고가 투자 신민도는 올라가고 저가 투자 신민도는 내려가요. 이런 행위를 배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방향이 엇나가는 거예요. 자, 바닥은 안 나왔는데 주가는 올랐어. 그죠? 여기까지도 9번. 배신 행위가 일어나죠. 근데 요 10번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10번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투도 내리고 저투도 내렸죠? 그쵸? 고투도 내리고 저투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하락 주기로 변신한 거죠. 동행 관계. 그러니까 8번, 9번은 배신을 했다가 10번이 됐을 때 고가가 다시 내려오면서 항복했죠. 그죠? 자, 이 10번이 중요한 봉이에요. 왜 10번이 왜 중요하냐?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야. 그죠?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가 바닥인데 문제는 10번부터 지금까지 저투는 올랐어요. 반대로 이젠 고투가 내려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번 이후의 상황을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바닥은 지났는데 오를 생각이 없어요. 바닥은 지났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차트는 바닥을 지났어요 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오를 생각은 없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배신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5번까지는 깨끗해. 5번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5번까지는 같이 왔어. 고가 투자 심리도도 내리고 저가 투자 심리도도 내렸기 때문에 시간을 분석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5번까지는 살 이유도 없어. 근데 이제 살려고 보니까 어떤 경우는 고가가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저가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하나는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개판 5분 전인 거죠, 상황이. 이제 감이 오셨죠? 이제 감 잡으셨죠? 일본 개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볼게요. 가장 중요한 날은 이날 토요일이었어요. 이날. 자, 고투가 뭐예요? 고투가 뭐예요? 0이죠. 0구간이잖아요. 고가 투자 심리도는 0구간을 지나. 그러니까 전봉의 고점을 넘으면 얘가 이렇게 들려. 이렇게. 전봉의 고점을 넘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보이세요? 자, 어떻게 났어요? 고가를 안 넘죠. 고가를 안 넘잖아요. 고가를 넘으면 고투가 들리고, 예, 그러면 상승 주기로 변하니까 고가를 넘길 이유가 없는 거죠. 저 짓을 한 거예요. 예, 관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이 이번 주에 한해서 다음 주 말고 이번 주에 한해서는 저렴한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빼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고점을 내주고 싶진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거죠. 그 인위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행위가 우리 눈에는 상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냥 고점만 높여놓은 거예요. 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고점만 자꾸 높여놓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올랐는데, 그죠? 여전히 전봉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예요? 바닥은 지났는데 이제는 고가를 넘지 못하게 만들면서 가격을 관리하는 거죠. 자, 상승, 잠깐만요. 어디 있나? 이건가? 잠깐만요. 상승. 이거를 이제, 잠깐만요. 상승. 2개 연속봉 35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자, 보세요. 이게 상승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읽어보세요. 이게 상승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종가는 시가보다 높아야 한다. 종가는 고가에 가까워야 한다. 종가는 저가와 멀어져야 된다. 예, 이 세 가지가 상승의 구조고요. 반대로 하락의 구조를 보자고요. 자, 하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가는 종가보다 높아야 한다. 종가는 저가에 가까워져야 한다. 예, 종가는 고가와 멀어져야 한다. 이건 하락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을 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이 봉은. 그죠?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리는 봉은 이렇게 그린다고요. 자,
종가는 시가보다 높고 종가는 고가에 가깝고 종가는 저가와 멀어지죠. 당연히 왜 그래요? 상승하는 봉은 고가를 넘고 저가를 지키고 양봉을 내요. 그러니까 상승하게 만들려면 고가를 넘기 쉽게 고가와 가까워져야 되고 저가를 붕괴하기 어렵게 저가랑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가려면 종가가 고가 쪽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죠? 시가보다는 높은 게 좋겠죠. 이게 봉을 분석하는 데서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이 봉은 상승봉이에요. 그죠? 이 봉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린 건데 근데 고가를 안 넘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밑으로 누른 다음에 저가를 깼잖아요. 그럼 얘는 하락봉이라고요. 예, 이렇게 하락봉을 만들면 얘가 고가를 못 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밀렸어요. 다시 상승봉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얘는 이게 너무 길어. 고가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얘가 쉽게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애매모호해요. 그냥 한마디로 시간 때우면서 놀고 있어요. 재밌어 그냥. 그냥 시간을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엿먹으라고. 자, 지난번에 이게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것도 알아두면 가주아님 그럴 순 있는데 그럴 순 있어요. 예, 그럴 순 있는데 좀 화나죠. 우리 같은 사람은 화난다고요. 가능성, 그 가능성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가능성이 양쪽으로 다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모양새는 가능성을 양쪽으로 다 열어뒀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 차트를 보고 상승을 딱 생각하는 건 일봉을 보는 사람인 거고 저 봉을 보지 않고 주봉을 보는 사람은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네, 화가 나죠. 자, 자 보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 T차트를 다 쓰고 나면 P차트를 쓴다. 근데 T차트를 다 쓰는 시간까지 P차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3, 2, 1, 3, 4, 5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3이고 이렇게 P4고 이렇게 P5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P5 쓰는 날인 거죠. 어제는 P4에서 밀렸고 그 전날은 P3이 눌렀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P5를 쓰는 날이에요. 그죠? 오늘 다 쓰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겠죠. 예, 무슨 얘기냐면 확산이 돼요. 어찌되었던 이게 확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무슨 얘기냐?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려요. 그러니까 내리는 것도 못 막고 올라가는 것도 못 막아요.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올라갈 거에 배팅을 할 수 있지만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지금은 여기가 바닥이에요. A 그리고 여기가 예상되는 고점이에요. B. 그러니까 주가는 A와 B 사이의 박스권 흐름이라고 딱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형태는 A와 B의 박스권 흐름이 1차적으로 오고, 그죠? 그 뒤에 막판에 가고 싶은 쪽으로 강하게 밀겠죠. 만약에 그 방향이 A면 오늘 새벽에 밑으로 쳐박아가지고 이렇게 끝내겠죠. 그죠? 그게 내려가고 싶은 거면 내일 아침 새벽 한 6시 정도 되면 이 정도 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위로 가겠다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 꼬리를 엄청 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래로 가면 꼬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위로 가면 꼬리가 길게 달릴 거예요. 예. 위는 꼬리가 길 거고 아래는 꼬리가 없을 거예요. 이게 확률상 그래 보여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산 날이 이날이잖아요. 이날. 요 자리. 요 X에서 샀는데 그죠? 여기서 샀어요. 여기 색칠 좀 할까요?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제가 산 가격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샀냐면 바닥을 지나서 산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제가 산 이유는 바닥을 지났기 때문에 산 거고 아직까지도 바닥은 유효한데 아마도 내려가고 싶으면 어제의 저점을 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봉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주봉 이야기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주봉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자, 이게 주봉이에요. 비트코인 주봉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의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자, 뭐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했어. 그죠? 거래량이 증가했어. 거래량. 제일 안 좋은 거죠. 네,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안 돼요.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됩니다. 감소. 잠깐만요. 이것도 어딨지? 그러잖아요. 거래량 분석하는 거 200이네요. 다 적어놨어요. 거래량과 거래량의 관계 220페이지. 잠깐만요. 찾아야 돼요. 관계 분석이구나. 잠깐만요. 관계 분석 279, 248.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제
책을 보면 찾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투자심도 말고 거래량 편이 있거든요. 여기 있다. 거래량과 시간과의 관계 이렇게 더 있잖아요. 보이시죠? 거래량과 시간과의 관계. 예.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 투자심리도랑 주가랑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잠시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고가 투자심도랑 저가 투자심도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반등이에요. 반등이라고요. 그리고 그 거래량이 맨 밑으로 내려오면 상승이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투자심도가 떨어지면 조정이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면 하락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올라갈 때 거래량 투자심도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승은 없고 반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르는데 부정적이다라는 개념인 거죠. 상승은 오르는데 매우 긍정적인 거고 반등은 오르지만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을 뭘로 보는 거예요? 반등으로 보는 거예요. 반등으로.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자, 지금까지 논리적인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 1번. 그리고 저가도 여기가 제일 높아요. 2번. 근데 다음 주는 1구간이죠? 보이세요? 다음 주 1구간.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이렇게 고투로 내려가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고점을 지난 거죠. 그러니까 고점을 1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2번이에요. 2번. 여기. 문제는 2번. 다음 주도 저투는 내려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3번의 저점을 안 깨면 2번으로 가야 돼요. 그쵸? 3번의 저점을 안 깨면 2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도 어딜 깨고 올라가야 돼요? 3번을 깨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2번까지는 안 가도 돼. 그러면 4번까지만 안 간 상태에서 내려가면 되겠죠? 다시. 제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그리냐? 3번을 깨요. 다음 주에 3번을 깨고 다시 올려줘요.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쳐박아요. 제가 하락을 보는 세력이라면 그렇게 차트를 그리겠어요. 반드시 3번을 깨요. 이 3번을 깨야 돼. 근데 3번을 깨는 방법도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몇 가지가 있는데 3번을 깰 때 이 아래 꼬리를 안 주는 방법이 있고 아래 꼬리를 주는 방법이 있겠죠. 예. 아래 꼬리를 안 주면 내렸다 올렸다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아래 꼬리를 주면 바로 내릴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아까 이 일봉 얘기할 때요. 일봉 차트를 보면 예. 이 일봉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일봉을 보면서 그렇죠? 이 지금 주봉은 내리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주봉 저 음봉을 보세요.
저거는 올리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게 의지가 있었으면 지금 장대 양봉이 800만 원까지 갔어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안 가는 건 내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예. 드래곤님, 주식에서요? 주식에서 개미들이 떠날 때가 호황이고요. 개미들이 찾아올 때가 불황이에요. 근데 개미들이 떠날 때는 주가가 내리고요. 개미들이 찾아오면 올라요. 예. 개미들이 떠날 때 주가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헐값에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개미들이 떠날 때는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개미들이 찾아오면 그분들이 비싸게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헐값에 세력들이 담은 물량을 개미들이 비싸게 사줘야 되니까 개미들이 사면 오른다고요. 떨어질 것 같죠? 아니, 올라요. 왜냐면 계속 비싸게 팔아. 한동안. 절대 안 빠져요. 밑에다 받치고 계속 부양을 해주면서 개미들이 계속 확신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 대세상승장이야. 계속 가네. 끝내줘. 막 계속 이런 생각을 심어주도록 하면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줄을 서요. 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줄을 선다고. 줄을 서시오 하고 쫙 줄 서면 예, 거기다 갖다가 다 갖다 내려 파는 거죠. 그러면 물량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떠나는 건 호재예요. 왜? 더 팔 대상이 없어. 그럼 올려야죠. 더 팔 대상이 없으면 올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가치를 먹고 사는 시장이 아니라 호구를 잡아먹는 시장이에요. 주식시장도 똑같고 코인시장도 똑같아요. 코인시장을 떠나서 주식시장을 가면 달라질까요? 아니,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인간의 욕망이 코인일 때는 생겼다가 주식일 땐 사라져요? 똑같아요. 그죠? 이거는 겉은 상품인데 뒤에는 욕망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봤을 땐 상품이에요. 이름이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이렇게 생겼는데 뒤집어서 보면 아니잖아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미스릴도 그죠? 다 까보면 다 거기에 사람의 욕망이 들어있어요. 예. 그 욕망이 존재하는 한 돈을 벌 수 없죠. 예. 돈을 벌 수 없어요. 전저요? 전저는 그 660만 원대인가? 거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뭐 거기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감안하고 대응하시는 게 낫겠죠. 최저점은 6월 달의 저점을 뜻합니다. 예. 지금 봐야 될 최저점은 6월 달의 저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2천만 원 넘었을 때는
막 사요. 그죠? 2천만 원이 넘은 이 비트코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요. 1,500만 원 넘었을 때도 예, 아무 거리낌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700만 원 왔더니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요. 그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일 때는 겁 없이 사는데 700만 원에 사라 그러면 겁을 갖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800만 원일 때는 더 사요. 네, 막 질러요. 근데 이게 지금 3분의 1이 됐어. 700만 원까지 싸졌어. 절대 안 사요. 이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자기는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그죠? 미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거가 없어. 거래의 근거가 없다고요. 내가 매매를 하면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장기적인 근거, 중기적인 근거, 단기적인 근거, 그게 다 존재해야 되죠. 그래야 그 근거에 맞춰서 자금을 집행한다고요. 그죠? 자금은 근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옆집에 폭스바겐 샀으니까 나도 폭스바겐 한번 사보는 거예요. 누가 차 좋대. 그죠? 디젤 게이트 터지고, 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부러워. 그러면 하는 거예요. 매매의 기준이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저 사람이 삼성전자를 사서 돈을 벌었대. 이러면 사는 거예요? 예. 그래도 520D는 좋은 차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소방차죠. 파이어카.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스로의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의 기준을 마련을 하셔서 짧게 거래를 할 건지 길게 거래를 할 건지 예. 그런 기준들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래에서 제일 심각한 건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뭔가 일만 생기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려. 그죠? 어제까지는 막 상승 얘기했다가 갑자기 오늘 하락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면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상승이 하락으로 바뀌면 하락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 맞아요. 그 사람 얘기가. 왜? 오르면 상승 얘기하고 떨어지면 하락 얘기를 하니까. 근데 더 뜯어보면 아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아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르니까 올랐다고 했고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다고 한 거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시 월봉을 한번 가볼게요. 자, 아직 전저 안 깼어요. 예, 전저는 안 깼는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예, 요 봉이
요봉을 깨면 요봉을 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거의 지금 다 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전월 저점을 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서두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무너진다는 거는 주봉의 전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주 저점을 무너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번지 점프식으로 이렇게 약간 점핑이 일어났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찌되었든 윗꼬리는 만들어주고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BTC가 전절을 깬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전절을 깬 행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다소 부정적이에요. 흐름이. 그러니까 오르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매수하기는 정말 꺼림칙한 자리인 거죠. 오늘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저는 위로 갈 거면 오늘 장대 양봉이 진짜 크게 나야 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초대박 양봉이 나오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봉의 흐름을 지켜본 결과로는 아래쪽에 계속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고요. 일단 일봉과 주봉의 모양새를 보면 실패한 걸로 보여요. 지금 10시 59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봉 지지 없을 거고요. 주봉 지지가 없다라는 거는 주 단위로 막아줄 만한 가격이 안 보인다는 얘기고, 월봉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낮은 곳에 지지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월봉과 주봉은 막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월봉도 주봉도 일봉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게 본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조심은 하세요. 저는 한 11시 한 40분 기준으로 해서 안 오르면 일단 제 물량은 정리를 하고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야밤에 움직이는 거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니까요. 안 되면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자는 게 정신세계에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인은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른 코인을 한번 볼게요. 이게 USD죠. 얘도 지금 아직 저항 안 갔어요. 지지만 찍었고 저항은 안 갔고, 얘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의도적으로 안 가고 있어요. 가도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더리움. 얘는 오늘 저항에 누르고 있네요. 보이시죠? 위에서 저항이 누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위에서 TO 저항이 누르고 있어서 지지는 지금 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건 이더리움 공략. 이것도 보면 TO 저항이 누르고 있죠. 이게 눈으로 잘 보세요. 예, 누르고 있어서 이제 욕 나오는 구조죠. 예. 그다음에 이건 리플. 리플도 저항이 누르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상승을 못하도록 예, 차트를 만들어 놓고 누르고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 캐시요. 그나마 얘는 지지가 이만큼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그쵸? 얘도 지금 저항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예, 얘도 지금 위에서 저항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예, 시간을 때우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아이고 보이시죠? 위에서 막 찍어 누르고 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같이 차트가 다 그래요. 이것도 이거 뭐예요? EOS. 예, EOS도 예, 다 찍어 누르고 있어요. 모르기 힘들게. 이것도요. 이거 그나마 좋네요. 라이트코인. 예. 그나마 얘는 덜 하네요. 덜 해. 찍어 누르는 게. 그쵸? 그나마 좀 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지가 없고 저항도 없어요. A다. 예. 우리나라는 차트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에도 여기서 찍어 누르고 있고요. 이게 다 보이실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면. 예, 찍어 누르고 있고 네오도 찍어 누르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오늘이 지금 예?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이직거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올라요? 이게 주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봉으로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자, 이건 지금 비트코인이고요. 다시 또 양봉 내고 쇼를 해요. 예. 예. 제가 왜 비트코인 샀는지 아시겠죠? 다른 거 안 샀잖아요. 딱 봤는데 없어요. 예. 두 개 보이는 게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두 개만 보였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그냥 다른 것도 사보려다가 예, 이것만 샀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본전이지 않을까요? 저 그러니까 그날 제가 사기 전에 돌려봤잖아요. 상품들을 말씀을 하셔서 돌려봤는데 진짜 살 게 없었어요. 이상하다. 왜 살 게 없지? 예. 그때 고른 게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였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고팍스에는 너무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한 거죠. 지금 제 가격보다 높나? 볼게요.
제가 지금 수익인지 좀 볼게요. 예, 0.8% 정도 수익이에요. 미치겠다. 0.8%라니. 주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비트코인 엄청 잘 간다고 그랬는데 잘 깎인 개뿔이네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저기 누구죠? 그 익절님하고 협상을 해야 돼. 협상. 반만 벌어서 제 주식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비트코인이 그나마 나은 건데 다음 주는 홀딩은 할지언정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닌 거죠. 인건비 안 나와요 이거.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자, 지난주에 어떤 분이요 3 뭐였죠? 여기 있을 거예요. 보시자고 했던 종목이 있는데 뭐였지? 그 종목 뭐예요? 사막 콘덴서.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사막 콘덴서예요. 그래서 여쭤보신 분 성함이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기술적 분석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 종목을 골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종목을 고른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점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비싼 타이밍을 골라서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이런 자리가 진정한 고점 매수 자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고점 매수의 달인들만 찾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 전혀 알맞지 않은 분석의 시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예. 그쵸. 이제 좀 이해되시죠? 왜 저게 안 좋은지. 응? 예, 저거는 목표가 베이스로 거래를 해서 그래요. 근데 저게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사고 싶었던 종목 얘기를 했었죠. 한국타이어. 예, 한국타이어는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예, 한국타이어는 이렇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가 올랐냐? 6.98%가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타이어가 오른 퍼센티지는 6.98%입니다.
뭐가 문제냐? 정작 사야 될 때 차가 찌그러져서 저기 공업사가 있었어요. 매수해야 되는 날 펜다 찌그러져서 공업사 갔죠. 그래서 자차로 잘 고쳤습니다. 할증 나오고. 그래서 못 샀어요. 조정 나오면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주지도 않네요. 이거는 타이밍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가든 못 가든 이제 손 떠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매수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지난주에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저는 남한테 개입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으로 떨어질 거는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했을 때 이거 진짜 이렇게 만들기 힘들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힘들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요. 오를 구조를 갖고 있어도 왜냐하면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분석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참고를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면 이게 좋은 의도로 접근을 한 건데 원수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그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차트 그리는데 최소 6개월 걸려요. 6개월. 이런 차트를 그리는 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은 여기 자리예요. 여기. 보이세요? 이 자리가 보였어요.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이거 정말 이렇게 차트 그리기 힘들 때 진짜 잘 그렸다 생각을 했던 자리가 여기 이거였어요. 잘 갔네요. 저거 이게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랐냐면 10% 정도 올랐어요. 거의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구조를 찾는 거지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탔어요. 왜냐면 약간 갭 떴어요. 월요일날 갭으로 떠서 그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갭이 뜨면.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타신 분들은 뭐 능력인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주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게 멈추면 진짜 매력적이에요. 주가가 오르던 게 멈추면 작살나는 거고, 그죠? 주가가 떨어지던 게 멈추면 굉장히 메리트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때는 떨어지던 게 멈추는 게 좋아요. 근데 오르던 게 멈추면 위험해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강원랜드 그쵸? 이거는 11.2%가 올라왔네요. 어이구 뭐예요? 어제 8% 올랐어요? 대단하다. 이 강원랜드는 비트코인이 작살나면은 오르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작살나면 이제 카지노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이게 집에서 카지노 하던 사람이 이제 강원랜드로 가시니까, 호재죠. 이거 뭐, 연일 비트코인이 박살나고 있는데, 뭐, 강원랜드가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근데 요거는 차트로는 잘 안 드러나도록 그리고 있어요. 하이닉스를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나나님이 물어보셨던 거예요. 나나님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차님, 저 차트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저 하이닉스 차트에서 핵심이 뭐예요? 저 지금 하이닉스 월봉에서의 핵심을 보세요. 뭔지. 저걸 잡아내시면 돼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느낌이 오세요, 이거? 아니, 이게 구조가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은 쳐다도 안 봐요. 이런 종목은 쳐다도 안 봐요. 자, 보세요. 여기가 바닥이죠. 어? 여기가 바닥인데 이 바닥이 쭉 올라가면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가 바닥인데 문제는 여기에 B야. B가 뭐예요? 추세. 그러니까 뭐냐면 저투랑 고투는 내려가는데 추세로 받친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려서 추세를 만들어 놓고 추세를 타고 간 거야. 근데 추세랑 만난 달이 이 달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급해서 저가를 PO까지 다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 봉은 단순하게 추세를 쓴 봉이 아니라 P차트까지 싹 다 써버렸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막을 게 없는 거죠. 보세요. 감 오세요? 다 썼죠? 지금 T 지지와 P 지지를 싹 다 써버렸어. 하나의 봉에서 싹 썼어요. 저렇게 쓰기가 흔치 않아요. 근데 다 쓴 거죠. 다시. 자, 여기가 T, 여기가 P예요. 그죠? 이게 P5랑 T5랑 같이 썼어. 그러니까 여긴 지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시간도 하락, 지지도 없어. 그럼 이걸 사요? 안 사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나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거 매도 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봤어요. 문제는 얘네들이 윗꼬리를 안 만들었어. 예. 그러니까 나나님 같은 분이 많다는 거죠. 눈치챈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내리 꽂은 거죠. 못 따라오게. 저건 오르건 내리건 살 주식이 아니에요. 그죠? 저건 살 주식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계속 내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은 잘 나는데 구조는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로 버텼다가 이제 뭔가 매출도 안 나올 수 있는 환경처럼 시장을 조성하니까 바로 망가지죠. 자, 삼성전자도 내려가죠.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신기한 거. 히든 신기. 볼까요? 히든 싱어. 전에 옛날에 얘기할 때 예, 투심은 더럽게 오래 걸린다고 기억하세요? 투심은 더럽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라는 걸 분석할 때
가격은 바로바로 반응이 되는데 이놈의 투자 심리도는 바로바로 반응이 안 되고 세워라 내워라 모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봉이 기준이에요. 야로님, 동의하시죠? (1번이) 기준이야. 1번. 1번이 꼭지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상승의 끝이야. 자, 1번 봉을 기준으로 상승은 끝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자, 1번을 기준으로 자, 고가만 따라가 볼게요. 그쵸? 보이시죠?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 한 번도 오른 적 없죠? 고가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그러면 봉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봉 중에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디가 제일 낮아요? 여기 2번. 맞죠? 1번 이후로 고가의 투자 심리도상 가장 낮은 봉은 2번이에요. 맞나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죠? 지금이 제일 낮잖아요. 그럼 얘 고가가 제일 낮아. 보이세요? 지금까지 가장 낮은 고가는 얘가 갖고 있었어. 얘가. 근데 얘가 갱신했고 얘가 다시 갱신했어요. 맞죠? 초기에 고가의 가장 낮은 고가는 얘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갱신했고 얘가 갱신했어. 이제 고가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A라는 고가 위에서 매수한 사람은 바보예요. 이해하셨죠? 예. 다음으로 갑니다. 예, 호구죠. 이번엔 저가를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자, 요게 A, B, C 이게 뭐예요? A, B, C 이건 뭔가요? 저점에서의 음봉, 그 다음에 양봉, C까지지. 그죠? 이건 봉으로 올린 거예요. 봉으로 올렸다고. 왜냐면 밑을 막아버렸어요. 밑을 막아버렸는데 여기서 저투가 올라.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뭐예요? 여기까지 배신. 그죠? 요 전에는 동행. 다시 동행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게 왜 올랐냐? 여기요. 요 구간이 왜 올랐냐? 예, 보시면 수급이 매수예요. 그죠? 수급이 매수니까 이게 내리고 싶은데 예, 밑이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올랐다 내렸는데 지금 대문자 B와 대문자 C는 수급이 매수가 아니니까 이제 누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죠. 내려가는 거예요. 자, C는 어디를 깨야 되냐? 여기? 여기를 깨야 돼요. 여기를 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깨야 완성인 거죠. 그래서 A봉의 저점을 깨야 사실은
하락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3개월 동안 저 봉을 안 깨요. 이 봉이 요 봉 있잖아요. 요 소문자 이 봉. 이 봉이 옛날에 이게 지금 50분의 1로 백면 분할한 주식이잖아요. 이때 저가가 얼마냐면 221만 1000원이거든요. 이렇게. 이 저가는 얼마냐면 222만 1000원이에요. 예, 그렇게 1000원 차이, 만원 차이로 저점을 깨지 않아서 다시 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에 누구였죠? 정달님. 그죠? 정달님이 사모님께서 그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예, 아직 안 끝났어. 예, 그래서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280만 원이라는 옛날의 주가는 정말로 매력적인 가격이었던 거죠. 그 가격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고생줄이 남았죠. 종목은 이렇게 보고요. 다음 이제 코스피를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이랑 주식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자, 아니요, 가능해요. 거래신님, 가능해요. 근데 신뢰도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봉이 작을수록 시간이 짧을수록 왜곡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월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간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고 갭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의 투자 심도하고 일반 주가의 투자 심도 사이의 갭이 크면 좋아요. 근데 이게 10 차이 나고 막 이러면 조금 난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켜줄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면이 있고 시간이 짧은 거를 사용하실 때는 큰 봉의 환경을 항상 확인하세요. 큰 봉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작은 봉의 수급을 다이렉트로 쓰는 것보다. 왜냐하면 한쪽은 위로 가고 싶어 하는데 작은 봉이 수급이 매도라고 해서 위를 막는다고 해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 욕을 하게 되거든요. 뭐야 이거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다각도로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피 이야기를 할 텐데 우울해요. 코스피는 여전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죠? 이게 몇 월이에요? 5월. 자, 6월은요? 6월은 뭔가요? 이거 뭐예요? 음이죠? 예. 이건요? 7월. 어떤 음이죠? 자, 양이 있어요? 없죠? 양이 없죠? 동의? 동의하세요? 양이 없어요. 지금 8월이에요. 물음표. 그죠? 예, 물음표예요. 근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저렇게 내려가면 작은 봉들의 저항이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주봉도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어요. 자,
주봉도 음으로 끝났고 월봉도 음이잖아요. 일봉도 음이에요. 자, 그죠? 그죠? 이건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그냥 차트 보는 순간 야간 선물 봤더니 예, 그냥 내리게 둬야 돼요. 이게 오를 순 있지만 예, 내가 올릴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를 수 있지만 내 돈으로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그래서 지수 보고 든 생각은 아직도 멀었구나. 예,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만요. 지난주에 올려놨던 분석을 하나 볼게요. 지난주에 올려놨던 분석을 보면 비트코인 말고 8월 5일이었죠? 2310일 이상은 사지 말라고 써놨네요. 네. 근데 이게 고가가 2310일까지는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 2308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8까지. 그러니까 매도가 근처까지는 실제로는 안 갔고요. 근데 매수가 근처까지도 안 갔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아직도 보면 좀 불안해요. 만약에 이거를 사고 싶다? 그러면 2262 아래에서 일봉 양봉 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이 구조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예, 여기 요 자리거든요. 이게 다음 주 되면 2262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2262 아래에서 일봉이 양봉을 찍으면 그 다음 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코스피는 별로 볼 게 없다. 그럼 코스피가 별로 볼 게 없으면 저항도 그러니까 일반 주식도 크게 관심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나마 믿었던 한국타이어는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자세히 볼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코스피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안 오를 거면 깨끗하게 내려줘야 나중에 저렴해지기라도 하니까 서두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은 77,740만원까지 와 있네요. 징글징글해요. 빨리 찍고 끝내지. 자,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잡담 모드로 들어가죠. 일단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